다시 전공을 하는 건 아무튼 확실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. 왜냐하면 그래도 채용을 할 때 어떤 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했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채용 담당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. 그래서 뭐 학교나 그런 전공 그걸로 발목 잡힐 일은 없다. 최근에 그 중퇴영은이 댓글들 좀 보니까 비전공자분들 그리고 아예 준비를 이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. 근데 비전공자여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. 그냥 딱 그거라고 생각하긴 해. 환상인 거지. 대학 전공을 하면 좀 다른 걸 배우지 않을까. 뭔가 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. 취업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이런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. 내 주변에 사실 부트캠프나 독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발자가 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 좀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내 고등학교 후배 한 명은 똑똑한 친구였는데 뭐 미국이긴 해서 또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학을 안 가고 바로 코딩 부트캠프에 가서 만 한 19, 20쯤에 개발자로 취업을 했는데 만 24, 5쯤 되니까 링크드인에서 시니어 개발자 하고 있었거든. 그래서 전공자여야 개발자로 성공할 수 있고 이런 건 전혀 없는 것 같고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좀 현명하게 시간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해. 일단 다시 전공을 하는 건 아무튼 비용이나 시간을 생각했을 때 확실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. 왜냐하면 컴퓨터 전공을 했을 때 배우는 내용들이 분명히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실무랑 어느 정도의 괴리가 있긴 하거든. 이 소프트웨어 분야는 진짜 빠르게 변하잖아. 개발자가 아니어도 느껴질 정도로 이 분야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게 좀 보이는데 이 대학이라는 시스템이 좀 체계적이고 좀 보수적인 어떤 환경에서 그런 시대적인 부분을 다 커리큘럼에 잘 반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.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이 커리큘럼에 그대로 담겨 있을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생각이 들고 채용 담당자 중에 학위나 이런 걸 신경 쓰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좋은 학교에서 컴퓨터 전공을 하면 그걸로 발목 잡힐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 소프트웨어 분야는 다른 많은 분야들에 비해서 실력으로 평가되는 게 조금 더 많은 분야이긴 해서 전공을 해서 나쁠 것도 없지만 이미 다른 전공을 한 상황에서 따로 굳이 더 시간을 내서 다시 전공을 한다거나 그건 좀 비효율적인 선택인 것 같긴 해. 아무튼 컴퓨터 전공이라는 게뭐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 프로그래밍이나 이 소프트웨어 분야 전반적으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런 기본기가 좀 다져져 있고 또 다양한 그런 소프트웨어 분야들에 대해서 체험할 기회들이 좀 주어졌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해. 나는 또 무시 못하는 게 좋은 학교에서 컴퓨터 전공을 하면 미래의 개발자들과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네트워킹이 되는 거잖아. 그 사람들이 내 친구가 되는 거잖아. 인맥이라는 그런 자산이 생긴다는 것도 무시 못하는 부분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그래도 채용을 할 때 어떤 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했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채용 담당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. 그래서 뭐 학교나 그런 전공 그걸로 발목 잡힐 일은 없다라는 것도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아.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우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게 컨셉이긴 했어. 나중엔 약간 타협해서 개발이나 앱 개발이나 이런 것도 좀 과목들이 생기긴 했는데 시초에는 취업을 시키기 위한 전공이 돼버리면 안 된다.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게 결국 하나의 학문인데 이걸 하나의 학문으로서 가르쳐야지 취업 학교가 되면 안 된다. 약간 이런 게 있었었고 나는 사실 그 컨셉을 좀 좋아하긴 하거든. 왜냐하면 실무에서 안 쓰는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. 이제 일을 시작하고 나면 이게 실용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국 내가 이걸 시간 투자를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데 당장 이 실무에 도움이 안 되는 거를 이게 강제되지 않으면 하기가 정말 어렵단 말이야. 운영체제나 컴파일러나 네트워크나 뭐 분산 시스템, HCI 막 이런 과목들을 어떤 개발자들은 그게 정말 실무에 쓰이겠지만 꽤 많은 그냥 서비스 만들고 하는 개발자들은 그거를 평소에 쓸 일이 없단 말이야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여유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그 대학교 전공할 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그런 차원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. 일단 정말 주도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은 독학하든 인강 같은 거 듣고 기본기를 다 익히고 혼자 하든 해서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누군가가 잡아줬으면 좋겠다,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은 코딩 부트캠프 같은 걸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이유는 이게 사실 뭐 해외에서는 몇 천만 원씩 자기 돈 내고 참여를 한단 말이야, 부트캠프를. 근데 한국은 아예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트캠프들이 있잖아.
그리고 국비지원 부트캠프라고 하면 약간 별로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 찾아보면 마냥 그렇진 않단 말이야. 우리 코디 스프린트도 너무 훌륭한 교육 과정이고. 그래서 그런 부트캠프를 하면 공부하는 기간이랑 또 프로젝트 기간이 있고 코딩 테스트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또 뭐 파이널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다 하면 뭐 디자이너나 뭐 백엔드 엔지니어를 붙여주기도 하고,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다양한 리소스들이 제공이 되니까 좀 그런 부분도 좋은 것 같고, 만들고 싶은 서비스가 있거나 뭐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긴 해. 그러면 자동으로 동기부여가 돼서 또 재밌게 개발을 하게 되거든.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포트폴리오가 쌓이고 그걸 통해서 결국 취업이 되는 거란 말이야. 그래서 좀 평소에 내가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다, 이 세상에 어떤 불편함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해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. 뭐 이게 전공자면 꼭 어떻고 비전공자면 꼭 어떻고 이렇게 딱 나눠서 얘기하기는 어렵긴 한데, 개인적으로 뭐 전공자는 확실히 기본기가 탄탄하다, 그리고 꼭 실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이론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기반이 다져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, 비전공자들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비개발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마냥 어떤 기술자라고 생각이 들잖아. 그래서 수학 천재 같은 사람이 잘할 것 같고,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더 잘하는 소프트웨어 분야도 있긴 한데, 제일 많은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 서비스를 만드는 개발 쪽을 생각을 하면 문과스러운 영역이 많다고 해야 되나? 막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다거나 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해가지고 비즈니스가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뭐 설계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. 근데 그런 강점들이 꼭 전공자라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. 그런 부분에서 좀 나는 비전공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, 꼭 개발자로서 일을 하는 거 말고 약간 뭐 사이드 프로젝트나 아니면 창업을 하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도 비전공자들은 어떻게 보면 아무튼 컴퓨터 전공을 안 했다는 건 다른 뭔가 공부를 했든 하면 다르게 시간을 보낸 거잖아. 건축 공부를 했다, 그럼 건축에 대한 이해가 있을 거고, 마케팅 공부를 했다, 그럼 마케팅에 대한 이해가 있을 텐데, 결국 개발이라는 게 어떤 도메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. 그리고 나는 그 문제는 그 분야에서 그 문제를 겪은 사람이 가장 잘 찾고 해결 방법을 잘 떠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. 그래서 그런 본인만의 어떤 도메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개발을 배우면 또 그걸 좀 결합해서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. 뭐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건 일단 서비스를 만드는 쪽, 웹 프론트엔드, 웹 백엔드, 아니면 뭐 앱 개발, 약간 이런 쪽이 많이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데이터 쪽에서는 이제 데이터 애널리스트라고 그런 프로덕트 지표에 대한 분석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지표에 대한 분석을 해서 어떤 식의 전략을 짜야 할지 이런 좀 의견을 내고 하는 그런 데이터 애널리스트 직무도 좀 접근성이 높은 편인 것 같아. 그리고 요즘은 AI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AI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, AI 리서치 쪽은 아무래도 전공자 분들 중에서도 수학적 기반이 좀 잘 다져져 있는 분들 경우에 AI 리서치 쪽으로 석사, 박사 해가지고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, 근데 그런 AI를 프로덕트에 녹여내는 건 비전공자든 수학적 기반이 좀 부족한 전공자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. 사실 세상에 되게 많은 것들이 내가 아예 모르는 분야일 때는 그냥 마냥 막막하고 그 분야에 막 엄청 탤런트가 있거나 전공을 해야만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, 막상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 않거든. 전공자라고 잘하는 거 아니고 비전공자라고 못하는 거 아니라고 난 좀 느껴져가지고,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지만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, 막상 해보면 이게 생각보다 별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누구나 좀 충분히 그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.